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74세 할머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랑스러운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농장에서 소 몇 마리와 함께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중우이가 10살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죠.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병원에서 몇 달 동안 투병하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40이었고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중우이는 너무 어렸기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중우이에게 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눈물을 삼키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혼자서 농장을 관리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소를 돌보고 밭일을 하고 가끔은 마을에 나가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낮에는 일에 치이고 밤에는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아들의 밝은 미소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학교 행사나 운동회에는 항상 함께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중우이가 학교에서 시 낭송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그의 대사를 함께 연습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날 중우이가 상을 타고 돌아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그 앞에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의 작은 성취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과 농장 유지비 그리고 아들의 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웃들은 저를 도와주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농장 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저는 가끔씩 다른 일자리도 찾아보았습니다.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일하거나 남의 집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 손수 만든 김치를 팔기도 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아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중우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는 더 이상 농장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팔고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은 식당을 열어 조촐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식당 일도 쉽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중우이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식당 일을 도와주었고 그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씨 덕분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중우이는 정말 이해심 많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고생을 알아주고 항상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중우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용기를 얻었고 그의 웃음소리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우이는 학업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중우이를 보면서 제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공부를 좋아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중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중우이는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무이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문으로 손꼽히는 법률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저는 그에게 넥타이를 매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무이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주무이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포옹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법률 회사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지만 주무이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건들도 많이 맡았고 항상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는 빠르게 승진하여 회사의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주무이를 보면서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주무이는 항상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많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의 성장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무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의 성공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란다.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무이는 이제 훌륭한 법률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무이의 성공은 저에게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그의 성장은 제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무이는 어느 날 저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예기치 않은 임신 소식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충우아, 그게 정말이니?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무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엄마. 저도 많이 당황스럽지만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함이 엄습해왔습니다. 주무이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강한 인상과 확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한편으로는 매력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무이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밝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우리 주무이와의 결혼을 결정했다고 들었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충분히 알아가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중우 씨와 결혼할 결심이 확고합니다. 저희는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확신에 찬 말투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무이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수진과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무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도 제 마음은 불안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무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중우아,
너 정말 이 결혼이 맞다고 생각하니? 수진 씨와 충분히 알아가고 있는 거니? 주무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저도 걱정이 많아요. 수진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끔은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가 생겼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무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책임감은 중요하지만 결혼은 단지 책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해.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 주무이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수진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결국 주무이와 수진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삼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혼 후 주무이는 변호사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수진과의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비교적 평온했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강한 성격과 주무이의 차분한 성격은 자주 충돌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주무이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수진과 자주 다투게 돼요. 그녀의 성격이 너무 강해서 가끔은 제가 지쳐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겠죠. 저는 아들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주무아, 힘들 때는 언제든 엄마한테 이야기해.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저는 아들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를 위로하고 지지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걱정과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무이와 수진의 결혼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선택을 지지하며 계속해서 그를 도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진이 저에게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고 제가 가져다 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 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뭐 가져오셨어요? 수지는 상냥하게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단다. 그리고 집 청소도 좀 도와줄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음식만 가져다 주시고 바로 가셔도 돼요. 수진의 말투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의 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주무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수진은 주무이 앞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우리 도와주러 오신 거잖아. 왜 그런 말을 해? 주무이는 당황하며 아내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욱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우 씨, 저는 어머니가 매일같이 오는 게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저희가 사생활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냥 너희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바로 가시면 좋겠어요. 수진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주무이는 그 말을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우리 도와주려는 마음을 이해해 줘야지.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중우 씨, 나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둘이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중우이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지만 수진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수진은 저를 향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우이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고 제가 가져다주는 음식과 도움만 받고 나면 저를 빨리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 청소를 도와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수지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청소 도우미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건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냥 너희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어머니, 제 말 이해하셨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수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우이는 그 순간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벌써 가시려고요? 좀 더 있다 가세요. 하지만 수지는 중우이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우 씨, 저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불편해요. 제 말 좀 이해해 주세요. 중우이는 당황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의 집에 자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수지는 결혼 초기에는 그나마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통제 욕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지는 이를 핑계 삼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중우 씨, 오늘은 어머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몸도 무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녀는 한 번도 어긋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우이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렇게 저는 집에서 아들의 전화를 받고 매일같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사랑을 독점하려 했고 저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과감하게 저와 중우이를 조종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수진이 중우이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우 씨, 오늘 회사에서 여직원이랑 점심 먹었다고요? 당신은 나랑 아이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거죠? 수진아, 그건 그냥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오해하지 말아줘. 중우이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당신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걸 잊지 말아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임신을 핑계로 중우이를 위협했고 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중우이가 자신을 떠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했고 그 불안을 중우이에게 폭력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우이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중우아, 네가 힘든 건 알겠지만 수진이에게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줘야 해. 그래야 그녀도 마음이 안정될 거야. 저는 아들을 위로하며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중우이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중우이가 조금이라도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녀는 곧바로 화를 내며 중우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중우 씨, 당신 지금 어디예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수진은 매일같이 중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곧 들어갈게. 중우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런 대답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우이의 시간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고 그를 감시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중우 씨가 요즘 저를 무시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임신을 했는데 그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질 수 있지만 중우이도 최선을 다해 너를 도우려고 하고 있어. 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줘야 해. 하지만 수진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중우이를 의심했고 그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중우이는 점점 지쳐갔고 저도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중우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의심하고 저를 통제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와 잘 지내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중우아, 내가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수진이도 너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거야. 너희 둘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수진과 중우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통제 욕구는 여전히 강했고 그녀는 중우이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 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발했습니다. 중우 씨, 오늘도 어머니가 오셨다고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은 중우이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우리 도와주러 오신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중우이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시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편하면 당신도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우려 했지만 수진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과 그의 가족을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수진은 아들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여기고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중우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아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저를 계속 밀어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방문했을 때 수진은 제가 오기 전부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잠깐 오셨다가 가셔도 될까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보양식을 좀 가져왔어. 그리고 손자를 보러 왔단다. 수진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쉴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잠깐이라도 더 머물고 싶었지만 수진의 태도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중무이는 제가 집에 오면 항상 기뻐했지만 수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자를 보러 갔을 때 수진이 중우이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우 씨, 오늘 회사에서 여직원이랑 점심 먹었다고요? 당신은 나랑 아이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거죠? 수진아, 그건 그냥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오해하지 말아줘. 중무이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당신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걸 잊지 말아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임신을 핑계로 주무이를 위협했고 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주무이가 자신을 떠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했고 그 불안을 주무이에게 폭력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무이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주무아, 네가 힘든 건 알겠지만 수진이에게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줘야 해. 그래야 그녀도 마음이 안정될 거야. 저는 아들을 위로하며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무이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주무이가 조금이라도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녀는 곧바로 화를 내며 주무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주무 씨, 당신 지금 어디예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수지는 매일같이 주무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곧 들어갈게. 주무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런 대답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무이의 시간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고 그를 감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 씨가 요즘 저를 무시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임신을 했는데 그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질 수 있지만 주무이도 최선을 다해 너를 도우려고 하고 있어. 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줘야 해. 하지만 수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무이를 의심했고 그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주무이는 점점 지쳐갔고 저도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주무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의심하고 저를 통제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와 잘 지내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주무아, 내가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수진이도 너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거야. 너희 둘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수진과 주무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통제 욕구는 여전히 강했고 그녀는 주무이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 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발했습니다. 주무 씨, 오늘도 어머니가 오셨다고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주무이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우리 도와주러 오신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주무이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시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편하면 당신도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우려 했지만 수진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제가 음식을 가져오거나 돈을 줄 때만 저에게 조금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환영하지 않았고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음식을 내려놓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가셔야 해요. 저는 쉬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과 손자를 위해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주우이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저를 위로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우이는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 병원을 찾았고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는 중우이에게 생존 확률이 5%에 불과한 어려운 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림프종이에요. 중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중우아, 우리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중우이와 손자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 상황을 이용해 저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더해갔습니다. 어머니, 중우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저희가 살 집도 필요하고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냉정함이 엿보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니 그건 좀...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중우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망설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해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중우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이유로 저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수진의 요구는 점점 과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해요. 어머니의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수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너희를 도울게. 하지만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중무이와 손자를 위해 써야 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도 수지는 끊임없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우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수지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 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해요. 어머니가 더 많은 돈을 주셔야 해요. 수지는 더 이상 제게 참을 수 없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울게. 하지만 이젠 나도 너무 힘들어. 저는 지쳐가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저를 전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중우이의 병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수지는 그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중우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도움 없이는 이겨낼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우아, 나는 네가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게. 그 후로도 수진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에게 돈을 요구했고 저는 주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이 돈이 필요해요.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 생활비도 부족해요. 수지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아들과 손자를 위해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너희를 도울게. 하지만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중우이와 손자를 위해 써야 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도 수지는 끊임없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우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수지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 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해요. 어머니가 더 많은 돈을 주셔야 해요. 수지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아들과 손자를 위해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준 돈을 받고 나서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게 불편해요. 이해해 주세요.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과 손자를 위해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은 저를 완전히 배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에 오는 것을 막고 중우이와 손자를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시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우려 했지만 수진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중우이와 손자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은 저를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출근한 틈을 타서 몰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우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너무 바빠서 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손자도 거의 돌보지 않아요. 중우이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자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그 아이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손자야. 할머니가 너를 더 자주 보러 왔어야 했는데. 중우이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주무이와 손자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어, 중우아. 내가 너와 손자를 돌보겠어. 수진이가 없을 때라도 내가 와서 도와줄게. 그 후로 저는 수진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중우이와 손자를 돌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제가 집에 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중우이와 손자를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오시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의 행동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몰래 따라다니며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는 날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진이 한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는 젊고 잘생긴 사람이었으며 수진은 그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은 우리 가족의 돈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고 있었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우이와 손자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사는 게 너에게 행복하니?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그녀의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그녀가 중우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그녀가 손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모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혼재했습니다. 내 아들과 손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우이와 손자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수진의 모든 행동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수진의 학대와 부정을 고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하지만 이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수진 씨의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유력한 신문사의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야,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내 아들이 이 일을 보도해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법정에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저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수진의 학대와 부정행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증거 영상과 사진, 그리고 여러 증언들이 제시되자 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은 길고 힘들었지만 결국 판사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술렁였고 수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친구의 아들이 작성한 기사는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유명 변호사 부인의 충격적인 학대 행위와 부정 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수진의 부도덕한 행위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진의 잔인한 행동에 분노했고 그녀의 명성은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회사에서도 곧바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법정에서 나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 눈물을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우이와 손자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파괴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어.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중우이와 손자는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우이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며 다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악몽 같은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더 이상 중우이와 손자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수진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후 저는 제 아들 중우이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법적 싸움에서 이겼지만 중우이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맞는 골수 기증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골수 기증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아들을 통해 언론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우이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와 함께 중우이의 사연을 담은 인터뷰가 신문과 방송에 실렸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중우이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기증자를 찾지 못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문의했고 각종 기부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좋습니다.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 간절한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며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우이와 맞는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탈리아에 사는 한 남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골수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골수가 중우이에게 맞는지 검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즉시 이탈리아로 연락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 남성의 골수가 중우이에게 완벽하게 맞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중우이를 살릴 수 있어.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모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증자는 자신의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며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후에도 중우이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증자와 그의 가족과도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기증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돕는 것이 기쁨입니다. 중우이의 회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중우이는 수술 후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저도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중우아, 너 정말 잘 해냈어.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중우이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과의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중우이와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중우이는 건강을 되찾은 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중우이의 곁에서 그의 회복을 도우며 손자를 돌보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탈리아의 기증자와 그의 가족을 초청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며 새로운 가족 같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중우이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일을 다시 시작하며 이전보다 더 큰 열정과 결단력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헌신 덕분에 중우이는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날로 번창했으며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중우이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와 아들 이 두 사람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우이는 제가 준 사랑과 헌신 덕분에 2번이나 생명을 얻었기에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엄마와 아들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엄마를 위해 할 차례입니다. 중우이는 진심을 담아 저에게 말했습니다. 중우아, 너의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너도 너의 삶을 즐기고 행복을 찾길 바란다. 저는 아들의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엄마와 아들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해요. 중우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우이는 저와 함께 생활하며 손자와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도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중우이는 일을 하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매일매일 저와 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법률사무소는 점점 더 많은 의뢰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는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중우이는 그 모든 성공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우이는 또한 저를 모시고 자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을 함께 방문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세상을 즐길 차례예요. 제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저와 중우이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중우이의 곁에서 손자와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중우이는 제가 준 생명의 기회를 잊지 않았고 저에게 최고의 보답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의 사랑이 제 인생을 2번이나 구해줬어요. 저는 엄마 없이 살 수 없어요. 중우이는 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중우아,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우이는 저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제가 준 사랑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다시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중우이와 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순전히 행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력과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덕분에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웠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어 싸우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사랑과 지지로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득 안고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